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코로나 라이브로 본 오늘도 역시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약 18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의 확진자가 매일매일 확진이 되고 있고요. 사망자 수는 2,000명에서 한 1,000명 안팎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진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변동은 좀 있습니다만 상당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내 시장은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국내 환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전일에 349명이 확진을 했고, 동시간 대비 오늘은 285명인데 동시간 대비 34명이 더 확진된 거라고 하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300명을 돌파하는 확진자 수가 나오는 것은 아마 시간 문제인 것 같고, 400명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자영업자분들을 정말 피말리게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서울에서 1,000만 명이 스탑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정부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는 정말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병이 걸린 사람들, 걸린 사람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병이 걸리진 않았습니다만 자영업을 하신다라거나 이제 생계를 회사나 이런 곳이 아닌, 물론 회사도 지금 힘들지만요, 개인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상 초유의 정말 최악의 바이러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종목들은 엄청난 시세를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눌린다라는 것은 앞서서 이 백신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게 원활하게 유통돼서 원활하게 접종돼서 상당 부분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2단계, 3단계, 4단계 선반영해서 주식시장에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슈가 종식돼야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반영에 대한 정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참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시장은 빠르게 좀 반응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만 저는 백신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를 생각해봐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아온 제 삶에서 제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고, 여기다가 백신을 나왔다고 해서 맞는다, 저는 백신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2번에 나눠서 접종하거든요. 백신을 지금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나 한 번 맞고 나서 어떤 식으로 몸이 반응할지도 모르는데, 부작용이 나오면 한 번 더 백신을 맞는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뭐 시제네 주가하고와의 연관성을 차치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실까요? 고령자의 정말 위험하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참 너무나 이 미국에서 이 코로나를 빠르게 종식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정말 압박을 받으면서 사망자가 막 1,000명, 2,000명씩 나오니까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사 주가가 눌리더라도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대응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용이라든지 너무 많은 비중으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신용으로 지금 만약에 하나 140% 언더로 이틀 가면 반대매매인데, 신용으로 한 것은 비중을 좀 줄이고, 특히 코로나 관련 주식들에 있어서는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위로 계신 분들이고 시간과 여유가 있다면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비중 관리와 포트폴리오, 그리고 리스크 헤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사실은 크리스마스 랠리가 사실상 나오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이 그래도 외인들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연말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대주주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이슈 때마다 다 그 이슈는 지나가고, 어찌됐건 현재 2021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은 달려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달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종목이라 함은 코로나를 다 반영하지 않고 예년과 같이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성장할지를 반영하는 그런 종목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철저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종목들이 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2021년을 대비하셔야 된다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백신 부작용도 미리 알려야 된다. 현재 너무 빠르게 미국에서 저는 생각이 이 백신에 대해 나오지도 않고 접종도 안 됐는데 너무나 빠르게 지금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생각이 좀 들어요. 과연 정말 그렇게 종식이 다 돼버릴 수 있을까?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뭐 효용성이나 안정성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미국보다 우리 정부의 대처가 더 맞다고 봅니다. 부작용에 대한 확실한 어떤 체크, 그죠? 그런 부분들 이후에 접종을 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이나 어떤 부분들을 너무나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코로나 관련되어 종목들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의학협회에서 말씀하신 분도 많이 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화이자가 20일에 FDA 승인 신청을 했고 아마 12월 초쯤에 승인이 나면 접종이 된다, 배포가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정말 될지 이게 지금 이벤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쉽게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 관련되어서 뭐 백신이 부작용 나왔다거나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쉽게 전파할 수가 없다라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근시일에 어쨌든 이 백신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노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 부분은 요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지금 상황은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너무 밀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즌 오늘 보시면 이 전일 대비해서 상승률 상위 테마거든요. 창투사, 2차전지, 가상화폐, 그죠? 보면 이 창투사도 사실은 뭐 SBI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뭐 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이에요. 비트코인 관련주. 지금 코인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리플이라는 코인도 시세를 주고 있고 상당 부분 지금 비트코인 쪽에 또 시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테마들이 막 돌아요. 사실은 뭐 화이자 아니면 모더나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갔어야죠.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잠잠하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의 많은 이슈가 좀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반면에 코로나 관련주들은 오늘 완전히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가져갔습니다. 테마들이 진단 치료제 백신부터 시작해서 그죠? 많이 빠졌어요. 종목별로 물론 상승 종목도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이 진단 키트의 CJ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12.54%면 무슨 소위 말하는 잡주 빠지듯이 빠졌으면 잡주 빠지듯이 아마도 굉장히 지금 힘드실 거라고 보고요.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점입니다. 대응이라고 말을 하긴 쉽지만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점이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거의 30% 가까이 빠진 상태에서 대응을 한다? 어느 정도 신용비중 줄여가지고 140% 맞추는 정도 수준밖에는 대응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우선은 보면은 시젠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주봉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어떤 기준과 저항과 이런 걸 잡을 때는 캔들의 움직임을 좀 보고 잡고요. 주봉상으로는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라든지 거래량이 터진 음봉을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 정도 캔들이 지금 20만 8천원 정도에서 17만 7천원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이 주봉상의 캔들이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그죠? 물론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거는 이쪽이 이런 캔들이지만 여기까지 빠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0만원대까지 그죠? 단기적으로 하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지켜야 될 자리는 요 자리였다고 봅니다. 20만원 정도
그죠? 한 20만원에서 20만 8천원에서 이 정도까지는 밀려도 반등 나와주면서 괜찮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20만원을 지금 이탈하면서 17만원대까지도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만원대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이라 함은 어느정도 뭐 한 5% 언더에서 10% 언더 정도가 됐을 때 비중을 좀 줄이거나 해서 그게 대응이라고 보지, 거의 30-40% 정도까지 급락을 한 상태에서의 대응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쉽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어느 정도 다시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할 타이밍을 잡으시는 분들은 늦추면 늦출수록 좋다 생각이 좀 들고요. 매도 타이밍은 각자 너무 다른 이해관계, 너무 다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제 아무리 이 종목을 정말 핸들링하는 주포가 있다면 그 주포가 아닌 이후에는 명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명확한 예측은.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반등이 나와줘야지 그걸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캔들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빠졌을 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정도의 수준이지, 지금 이 정도로 정말 하방으로 진짜 작정하고 미는 상태라면 어디에서 빠르게 좀 그 시그널이 나와서 반등이 되어주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렇다라고 계속적으로 빠진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되게 애매한 자리에 왔다. 고점 대비 해가지고 이때 이 시점 30만원 대비해서 17만, 거의 40% 가까이, 뭐 반토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빠짐이 지금 이어졌거든요. 지금 이게 거래량이 사실은 엄청나게 터지면서 정말 뭐랄까요, 그야말로 개미들이 다 던지거나 외인들과 기관이 다 던져서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눌리면서 이슈에 따라서 그냥 쭉쭉쭉 빠진 거예요. 지금. 왜냐면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들어오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거나 어떤 이벤트를 두고 기대감이 있다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부재입니다. 지금 부재.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관도 외인도 들어올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5이평선 위에서 안착해주는 듯한 움직임을 좀 기대하는 캔들도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된 안착이 안되고 오늘 5이평선 깨면서 다시금 밀려버리고 20만원에서부터는 거의 투매 형식으로 나와버렸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 21만 5천원대를 사실은 돌파해주면서 안착이 돼야 돼요. 이때 이렇게 저항이 됐던 라인을 돌파해주면서 안착이 돼야 되는데, 다시 또 밀어버리면서 그냥 쭉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종가가 거의 최저가가 되는 정도 수준으로 2시 넘어가면서는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부담에 있는 물량들이 또 빠져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예측을 하기가 의미도 없고요. 예측이 의미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봉상으로 최소한 17만원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최소한 빠르게 좀 하방 경직성이 나와주면서 캔들상으로 뭐 아래꼬리를 단 뭐 양봉 캔들이라든지 혹은 뭐 도지가 나온다라든지 어떤 무언가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캔들이 좀 출현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캔들뿐만 아니라 이벤트 자체도 이거를 상방으로 돌리면서 다시 30만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간다라는 가정하에, 가지 못한다면 어디까지 밀릴 것이냐 했을 때 빠르게 좀 하방 경직성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자리를 잡아주는 움직임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좀 밀린다. 아랫꼬리를 달지 않고 음봉이 그냥 툭 나와버렸기 때문에 과매도권은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4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고점들을 돌리려는 이슈가 과연 뭐가 나오면서 돌릴지가 상당히 좀 저도 궁금합니다. 계속 빠져가지고 만원 가진 않거든요. 어느 순간에 하방 경직성이 나오면서 이제는 다시금 수급이 들어온다라든지 하는 방향으로 터닝을 좀 해주는데,
저는 요 정도 구간에서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더 밀려버렸습니다. 지금 계속 음봉으로 잠깐 5이평선 터치해주고 밀리고 5이평선 터치해주고 밀리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구독자분들이 상황에 맞게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가장 심한 거는 이제 미수는 안 쓰셨을 거고 신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금으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하고 손절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반드시 반등이 나옵니다. 다른 종목들 다 그랬어요. 모든 종목들이 HLB, 뭐 신풍제약, 하다못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KMW 이런 종목들도. KMW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죠? 코스피죠. 셀트리온을 본다면, 그죠? 셀트리온을 본다면 지금 여기가 한 30만원대니까요. 30만원대에서 한 25만원, 23만원대까지 밀렸었고, 그죠? 물론 그 하락폭은 상당히 좀 셉니다만 보면 뭐가 있을까요? 시점이 문제지 기술적 반등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시점이 문제죠. 계속 밀어버리니까 지금 HLB 같이 예를 들면 진짜 이슈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어버린 12만원부터 거의 8만원까지, 그죠? 이슈 있어가지고 미는 게 맞는데 이건 이슈도 없는데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말 백신 때문에 선반영해서 이렇게 참 여러가지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만원에서 거의 9만원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도 밀리다가 주가가 올라오는 데서 움직임이고요. 그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엄청나게 빠지고, 이거는 뭐 HLB 같은 경우에 임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 미끄러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가권에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조정은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가 뭐 사라진다 손 치더라도 저는 너무나 강한 하락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하반 경직성이 탁 만들어지면서 이 가지 않으니까요. 참 우려스럽습니다. 어디까지 밀릴지가 예측이 지금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라서 바랄 뿐입니다.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를 바랄 뿐인데 상당히 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이져요. 이거 뭐 5G 대장주였었는데 8만원에서 거의 4만원까지 밀어버렸는데 그때도 얘 빠질 때도 KMW 같은 경우에는요, 빠질 때도 이 고점에서 여기서 밀어버릴 때, 그죠? 공포죠 사실은. 엄청나게 밀었으니까요. 그래도 한두 번의 이런 반등들은 좀 나왔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쭉 그냥 계속 미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두 번 밀어버리니까 거의 뭐 반타작 나는데, 이런 상황들이 물론 뭐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강한 상승 뒤에는 급락이 나오고 반드시 일부분의 반등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의 반등은 기간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이제 예시를 든 게 조금 제가 적절히 든 건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겠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아직은 조금 더 움직임이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시즌 상황을 봤을 때는 많이 밀렸는데 물론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전 20만원 안 깰 줄 알았거든요. 전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방으로 지금 17만원까지도 열려있고, 이게 만약에 깨진다면 그 다음엔 또다시 한번 계산기 좀 두드려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반등해서 주봉을 좀 덮어주는 양봉이 나오거나, 그죠? 이거를 지금 반 이상 잡아먹는 아래 꼴리다는 양봉이 나오거나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지금 보기에는 이제는 참 너무나 과매도가 심해져 가지고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면 그래도 수급이 좀 좋아야지만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는데, 기관이 정말, 우리나라 기관은 정말 욕 나옵니다. 오늘 외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해주면서 거의 9천억 가까이 사줬는데요, 기관이 코스피는 6,900억, 코스닥은 700억 가까이 순매도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56억 가까이 순매도 했습니다. 이 기관의 순매도가 이 시젠을 엄청나게 찍어 누르면서 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주체가 다 밀어버렸고요. 다만 외인이 좀 그래도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유지하는 점,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장 초반에 계속 밀리다가 중반에 들어왔거든요. 시젠이 이게 지금 잘 저긴데, 그죠? 오늘 시젠이 그래도 프로그램 마지막에 정말 순매수가 들어와줬어요. 계속 엄청나게 밀리다가 장 막판이 되면 될수록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샀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건 뭐 그런 것은 하나의 뭐 그냥 팁인 정도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주면서 외인이 좀 받쳐줘도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돌아오면서 기관이 확실하게 좀 받쳐주고, 외인과 기관 쌍매수, 양매수를 좀 들어올리는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기관 쪽에서 밀고 막 이래버리니까 하방 포지션을 잡고 계속 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상당히 좀 시젠이 곤욕을 좀 치르고 있다 생각이 들고, 그 기다리는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시장에 참여하시면서 매일매일 보시면서 그때 확인하시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다라고 보고요. 예측했던 것으로는 20만원에서 1차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17만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밀리지 않고 가능한 좀 이슈가 붙어서 뉴스가 좀 나와주면서, 어떤 뉴스든 긍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주주분들의 좀 이런 힘든 상황을 빨리 좀 타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뭐 너무나 많은 심한 하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워낙 지금 힘들어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현재 말씀을 좀 드렸고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 뭐 성장 가능성, 뭐 PBR 퍼 다 좋은데, 주가는 단순히 그것만으로 움직였다면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가지 않았겠죠.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막 엄청 세가는 종목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지표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차트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슈로만 보는 것도 아닌 다양한 것들을 살펴서 판단하는 참 종합 예술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쨌든 시젠이 지금 이 정도로 빠졌다면 급락이 정말 한 번 더 나오고 정말 다시 반등 나올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내일 오전에 좀 밀렸다가 다시 좀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서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한번 같이 지켜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상황이 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시젠이 지금 이제 워낙 많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참 주주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좀 알 것 같고요. 빠르게 좀 반등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디 내일은 좀 이런 급락을 좀 저지할 만한 좋은 좀 이슈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